즐거운 휴식이 되셨나요? 그럼 대수식에 대한 이해 제1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덧셈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죠. 실수의 덧셈은 기본적으로 수직선상에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시작해서 B만큼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한번 표시해 볼까요? 수직선이 있습니다. 중앙에 원점이 존재하죠. 여기에 0의 위치가 원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에 A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B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수직선상에서 덧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9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네요. 마이너스 4 위치는 수직선상에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하기 9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측으로 9칸만큼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9칸을 이동하면 저만큼을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5다 하고 값을 구해내면 되겠네요. 원래 덧셈의 기본 개념은 여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덧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값의 절대값을 한 다음에 절대값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죠. 절대값이 큰 것은 9이고 거기에서 4를 빼줬더니 5의 결과가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원리적으로 실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절한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실수의 덧셈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라 그랬네요. 자, 마이너스 4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요 위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을 더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값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으로 3칸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수직선상에서 계산하지 않죠. 원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같으면 마이너스는 서로 묶어내고 4 더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저런 수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연상을 한다면 덧셈 아주 쉽습니다. 자, 더하는 것 이제 직접 계산하기로 하죠. 마이너스 12에다 마이너스 9를 더한다. 그러면 둘 다 부호가 음이니까 그냥 절대값 더하고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마이너스 27가 마이너스 27 더하기 45입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그 절대값이 큰 부호를 붙여주고 더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각 값을 빼주면 됩니다. 45에서 27만큼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8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3분의 2라고 하는 결과네요. 이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서로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3과 5의 공배수는 3 곱하기 5, 15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5분의 9가 되겠고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15분의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그 플러스 쪽이 더 크게 되겠고 10 빼기 9를 계산한 다음에 1의 값을 남겨놓고 그 절대값이 큰 값의 부호 더하기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15분의 1의 결과를 구해내면 되겠네요. 다음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5의 값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이것 또한 통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38, 24, 24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24로 통분했더니 3분의 2는 28, 16, 24분의 16이 되겠고 8분의 5라고 하는 것은 3판의 24에서 5, 3, 15, 마이너스 24분의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3분의 2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16에서 15를 빼서 2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7을 더하고 14를 더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고 마이너스 12를 더하라 그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이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7 더하기 14를 먼저 계산하고 2 더하기 5 더하기 1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7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예제입니다. 호수의 수면 고도를 계산하고 있네요. 주간 단위로 호수의 수면 고도가 각각 20cm 하강,
10cm 상승, 50cm 하강, 30cm 상승을 했습니다. 사주 호수의 수명 고도는 그랬네요. 하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상승을 하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사주의 호수 수명 고도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플러스 기호를 갖고 있는 10과 30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50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30cm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항들의 결합 방법입니다. 항은 영어로 표현해 줄 때 terms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항이 동일한 변수, 동일한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을 유사항이라고 합니다. 유사항이 있으면 결합 법칙에 의해서 걔네들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항들의 결합에 대한 예제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너스 5x가 하나의 항이 되겠고 9x가 하나의 항이 되겠습니다. 이 항들이 더하기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결합이 덧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x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변수가 들어있네요. 이 변수가 같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유사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항에서는 변수를 묶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5x 더하기 마이너스 5x 더하기 9x라고 하는 것은 x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9를 계산하고 거기다 x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9x라고 하는 것은 4x와 같다라고 하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2a 더하기 마이너스 3b 더하기 마이너스 5a 더하기 9b 그랬네요. 이때는 보니까 a라고 하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항 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유사항입니다. b라고 하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항 얘네들이 유사항이죠. 그래서 a가 들어있는 유상을 같이 계산해주고 b가 들어있는 유상을 같이 결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식이 간단해지게 되죠. 그래서 2a 더하기 마이너스 5a 해서 마이너스 3a가 나왔고 마이너스 3b 더하기 9b 해서 6b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7 더하기 2y 빼기 3.5y 더하기 13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때는 y가 포함이 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제 y의 유사항, 그 다음에 7, 13 이런 것들을 유사항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지수가 없는 7, 13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상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수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y를 공통적으로 묶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한다면 우리 7 더하기 13에서 20이라고 하는 상수항을 계산할 수 있겠고 2 빼기 3.5에서 마이너스 1.5y라고 하는 미지수항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뺄셈을 해보기로 하죠. 실수의 뺄셈은 숫자 a에서 숫자 b를 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차를 a-b라고 표현합니다. 이 a-b는 에서 이 뺄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을 반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와 결과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반대수는 영어로 opposite 혹은 additive inverse라고 부르는데 이 반대수라고 하는 것은 6과 마이너스 6은 반대수입니다. 두 개를 합했더니 그 합이 0이 되더라. 그러면 서로 반대수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것들을 좀 더 고상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기로 하죠. 반대수의 법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의의 두수 a-a에 대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를 했더니 그 결과가 0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 반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의 반대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25 반대수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6.5 반대수 그냥 6.5가 되겠죠. 0의 반대수는 그냥 0입니다. 마이너스 2 반대수 2가 되겠죠. 14의 반대수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x에 대해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를 구하라 그랬네요. x가 16일 때 마이너스 x는 그냥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냥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16이 되겠지요.
x가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그 부호가 양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면 다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산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검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푼 다음에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검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제에서 계산을 하고 검산을 해보기로 하죠. 다음 수식에서 뺄셈을 계산하고 검산하라 그랬네요. 4 빼기 6 그러면 이것은 2 빼기 6을 계산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6을 계산한 것과 같죠. 그러면 그 2와 마이너스 6 중에서 마이너스 6이 부호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6에서 2를 빼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검산하는 과정은 여기다가 얘를 옮겨서 더해봤더니 2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6을 더했더니 2의 값이 나오더라. 원래 결과랑 같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검산 과정이죠. 4 마이너스 9를 계산한다. 이것은 4 더하기 반대수를 하면 9가 되겠네요. 그래서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3에서 9를 빼봤더니 4가 되더라. 그래서 그 검산 과정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2 빼기 마이너스 3.6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2에다가 더하기 3.6을 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부호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4.2에서 3.6을 빼니까 0.6이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0.6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마이너스 0.6에다 마이너스 3.6을 했더니 마이너스 4.2가 되더라. 이런 형태로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수의 뺄셈입니다. 다음 수식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 분수 뺄셈인데 다행히 분모가 똑같은 애예요. 공통분모예요.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빼기니까 더하기가 됐죠. 5분의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결과를 보니까 5분의 3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5분의 1이 남았겠네요. 두 번째, 2 빼기 9입니다. 2 빼기 9는 2 더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가 2보다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취해주면 되겠고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하고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2.3 빼기 7.8이네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에 7.8을 더해준 것과 같겠죠. 그 절대값이 큰 것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최종 결과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7.8에서 2.3을 빼게 되면 5.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5분의 3이네요. 3, 5 분모가 서로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공통분모, 통분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분의 10이 되겠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3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5분의 19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8 빼기 3 빼기 5 빼기 더하기 7 빼기 2라고 하는 계산 결과네요. 얘네들은 우리 8 더하기 3 더하기 7에다가 빼기 5 빼기 2를 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18에다가 7을 빼주면 되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1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항을 결합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유사항은 6x 마이너스 9x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유사항을 결합을 해서 x를 묶어내게 되면 우리 최종적으로 2 더하기 6 빼기 5의 계산 결과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 빼기 3x라고 하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9a 더하기 7b 더하기 5a 빼기 11b네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9a, 5a가 유사항, 마이너스 7b, 플러스 7b, 마이너스 11b가 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사항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a에는 마이너스 9와 더하기 5를 해서 마이너스 4a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7b 빼기 11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b가 나오겠네요. 자, 저기에 한 단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4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4를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10 빼기 5M 빼기 7 더하기 13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유사항이 10과 7, 5M과 13M이 유사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10 빼기 7을 같이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5M 더하기 13M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8M이라고 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절 문제 해결입니다. 예제를 살펴보죠.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해저 400m인 죽음의 바다이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해저 86m인 죽음의 계곡이다. 두 지점의 고도차는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해저 400m 그랬어요. 요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00이죠. 해저 86 그랬네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8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지점의 고도차 그랬네요. 이것은 빼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400에다가 마이너스 86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00 더하기 86이 되겠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그 결과를 계산해서 316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곱셈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실수의 곱셈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3 곱하기 4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수직선상에서 3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4씩 이동하는데 얘가 총 3번을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사실 곱셈의 원조는 덧셈입니다. 3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4가 3번 더해졌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4가 3번 더해졌다. 이런 의미가 실수의 곱셈 3 곱하기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것을 수직선상에서 살펴보자면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4칸 이동하는 게 3번 반복된다. 이런 것들이 3 곱하기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덧셈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준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0을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를 4번 더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3번을 더해준 결과가 얻겠고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4를 2번 더해준 거고 마이너스 8이 됩니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해준 거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0 곱하기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0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숫자에 어떤 숫자에다가 0을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은 언제나 0이 되는 게 0의 법칙입니다. 실수의 곱셈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 양수와 양수의 곱은 두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양수와 음수의 곱은 두 값의 곱을 구해주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음수와 음수의 곱셈은 그냥 절대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0이 곱해지게 되면 그 값은 무조건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 곱셈 해볼까요? 8 곱하기 마이너스 5. 저기는 마이너스가 한 개 있네요. 그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곱하기 5, 8, 40,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5분위입니다. 분수의 곱하기네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겠고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분수의 곱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분자는 1 곱하기 2가 되겠고 분모는 3 곱하기 5,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1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9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왔네요. 음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9를 하면 되겠습니다. 27이 되겠네요. 다음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네요. 그 마이너스가 두 번 들어있죠. 그래서 양수가 되겠고 1.5 곱하기 3과 같습니다. 그래서 4.5 하고 얻어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부호가 두 번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하고 같아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네요. 자, 저기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3개가 되면 2개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절대값을 곱하게 되면 2, 3은 6, 그 다음에 6과 5를 곱하면 6, 5, 30, 그래서 마이너스 30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네요. 여기서 부호가 각각 4개가 있으니까 2개씩 없애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 24의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나누셈입니다. 실수의 나누셈은 A 나누기 B 그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 B분의 A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지켜져야 되는 조건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나누셈에서 A 나누기 B의 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B를 곱하게 되면 무조건 A 값이 되더라. 이것이 실수 나누셈의 원리이죠. 음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수의 나누셈은 두 부호가 같으면 양수가 됩니다. 두 부호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음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분의 마이너스 A나 마이너스 B분의 A나 그냥 통으로 마이너스 해놓고 B분의 A 계산한 결과는 같습니다. 또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는 그냥 B분의 A하고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B 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누셈을 계산해 볼까요? 14 나누기 마이너스 7이네요. 음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14 나누기 7을 했더니 값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7분의 14.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2 나누기 마이너스 4이네요. 분자 분모가 전부 음수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양수가 되겠고 4분의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 32 계산을 해서 32 나누기 4는 8의 결과가 나오겠고 8을 최종적으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나누기 7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게 되고 10 나누기 7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0 나누기 7은 현재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죠. 필요하다면 소수점으로 표현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0분의 5, 0분의 5가 되면 우리는 이런 경우는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미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나눈 수를 곱하게 되면 그 값이 원래의 값이 돼야 되는데 0분의 5 곱하기 0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모든 숫자는 0을 곱하면 그 0이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 결과가 0이 되야죠.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능 혹은 미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컴퓨터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많이 나오죠. divide by zero라고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랬는데 왜 0으로 나눌 수 없을까요?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1을 한다면 2를 몇 묶음 했을 때 10이 되는 건지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 2를 5번 더하니까 10이 되더라. 그래서 2가 5묶음이 있으니까 10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5라는 결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2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10이 되더라. 그 결과 물음표에 해당되는 것을 구해내는 게 사실은 우리 나누기를 계산해내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
0이 아닌 역수관계 x에다가 x분의 1의 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우리는 1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10 곱하기 10분의 1을 해도 그 결과는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도 우리는 1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0분의 1을 하면 1이 돼야 되는데 1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어떤 수와 0의 곱은 우리는 항상 0이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1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순입니다. 따라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수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에 가까운 수,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일지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실수의 나눗셈을 해볼까요? 5 나누기 마이너스 2 등가수식으로 표현하라 그랬네요.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5하고도 같을 거고 전체적으로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과도 같습니다.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나 분모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나 서로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랬네요. 두 번째 예제는 연산을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마이너스 두 개가 있어요. 전체 계산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분의 7하고 같네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 3, 5, 15, 분모는 15, 4, 7, 28, 분자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산 수행에서 두 번째는 더하기 연산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9네요. 분모에 마이너스 5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쟤네들을 분자 혹은 전체에다가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9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모는 오로서 공통적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게 되면 2 더하기 9를 먼저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역수는 곱했을 때 1이 되면 되죠. 마이너스 13의 역수는 분의 1 하고 해주면 됩니다. 역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모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의 역수는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5분의 마이너스 2의 역수는 기본적으로 분자와 분모를 바꾸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입니다. 우리 역수와 반대수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역수는 기본적으로 나눗셈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반대수는 뺄셈에서 사용할 거죠. 반대수는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반대로 가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반대수입니다. 부호만 달라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의 반대수는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수는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이 역수가 되겠습니다.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면 반대수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역수는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13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대수는 그냥 0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 나눗셈을 수행하라 그랬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는 두 개 분자 분모가 전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5를 해주고 여기에서 3, 4, 12, 2, 5, 10, 12분의 10으로 해준 다음에 각각 약분을 해서 6분의 5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10분의 3이네요. 자, 저 경우에는 10분의 3의 역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0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3과 3을 약분해주고 4와 10을 2와 5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는 27.3 나누기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게 되면 그 마이너스 3분의 27.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서 9.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누셈을 수행하라 그랬네요. 0 나누기 마이너스 2. 조금 뭐 0을 0이었기 때문에 저 결과는 그냥 0이 되겠죠. 0분의 5 분모가 0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능, 미정의, undefined, divide by zero 이런 개념이었죠. 0분의 0에 해당이 되는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다, 값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determinate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정, 정할 수 없다, 무수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하다가 0분의 0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부정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지수 표기입니다. 지수 표기는 거듭제곱, 파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적,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수가 동일한 값들의 곱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할 때 3의 4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는 3의 4승이라고 읽게 되고 요 3을 밑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요 4를 지수 익스포넨트라고 부르게 되죠. 이런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사각형의 면적이나 정육면체의 최적 같은 곳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 가로 세로가 S로 지금 동일한 경우입니다. 원래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S 곱하기 S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좀 더 간략하게 나타낼 때 지수를 이용해서 A는 S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육면체의 경우 가로, 세로, 폭이 기본적으로 S에 해당이 되는 경우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적에다 곱하기 요 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V, 최적 V, 볼륨 V는 S 곱하기 S에 해당이 되겠어요. 얘네들을 간략하게 표현해 줄 때 V는 S3승 이렇게 요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지수로 표시하라 그랬네요. 10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0의 6승 그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10은 미치라고 부르고 6은 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제에서는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5의 제곱.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5죠. 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3승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죠.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부호는 5 곱하기 5, 25에다가 5를 곱했더니 5, 25, 5, 25, 1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5가 되겠습니다. 2n의 3승은 각각에 대해서 지수를 붙여준 것과 같죠. 그래서 2의 3승, n의 3승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2의 3승을 계산했더니 8이 되겠고 8n의 3승,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산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4 더하기 2 곱하기 5. 우리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2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곱셈 나누셈은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와 4와의 덧셈을 두 번째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더, 연산의 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와 임의의 수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 연산 순위를 모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결과에 4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해서 4 더하기 6이네, 6 곱하기 5, 30이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 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연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그룹교, 가로들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되는 것은 지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곱셈 나누셈이 좌에서 우로, 곱셈과 나누셈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덧셈과 뺄셈을 좌에서 우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연산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답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가장 먼저 계산될 게 어느 거죠? 그렇죠.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죠.
2 곱하기 5가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 빼기 10 더하기 3이 되겠고, 빼기와 더하기는 우선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15에서 10을 빼면 5가 되겠고, 거기다 3을 더했더니 8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3 곱하기 4의 제곱 그랬네요. 이때 가장 먼저 계산될 게 뭐죠? 그렇죠. 괄호 안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가 먼저 계산이 돼요. 12가 되겠죠. 거기다가 제곱이 돼요. 12 곱하기 12 계산했더니 14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3 곱하기 4의 제곱이네요. 곱하기가 먼저 계산돼요. 지수가 먼저 계산돼요. 그렇죠. 지수가 먼저 계산되죠. 4의 제곱이 먼저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3 곱하기 16이 되겠고, 최종 계산 결과는 4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x가 마이너스 5일 때 아래를 계산하라 그랬네요.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x에서 가장 먼저 계산될 게 뭐죠? 마이너스 x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5를 x 위치에 집어넣은 다음에 순서대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5는 그냥 5가 되겠고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는 25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x제곱인 경우에는 x제곱이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 25가 되겠죠.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여기에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a 이꼴을 4일 때 마이너스 15 나누기 3 곱하기 6a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a 위치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계산될 게 뭐죠? 괄호속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6 빼기 4를 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될 결과는 뭐죠? 지수가 먼저 계산되겠죠. 지수가. 그래서 2의 3승 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먼저 계산이 될까요? 여기는 나누기 곱하기예요. 이때는 우선순위가 따로 없어요. 얘가 먼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15 나누기 3이 먼저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곱하기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계산될 거는 뭐죠? 네, 3 빼기 5가 가장 먼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8 나누기 4 더하기 3 괄호에 2 더하기 9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승이 되겠네요. 이때 가장 먼저 계산될 게 뭐죠? 그렇습니다. 지수가 가장 먼저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먼저 더하기가 먼저 계산될까요? 아니면 곱하기가 먼저 될까요? 곱하기가 먼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계산, 이제는 무엇이 가장 먼저 계산되죠? 가로가 가장 먼저 계산이 됩니다. 9 빼기 16이 가장 먼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거기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2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8 나누기 4도 우선순위가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는 같죠. 그래서 8 나누기 4는 2가 되겠고 3 곱하기 마이너스 7을 해서 마이너스 21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에서는 분수식을 계산을 하는 거네요. 이때 가장 먼저 계산될 거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 괄호가 가장 먼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12 곱하기 2가 되겠고 4 곱하기 5 두 가지 합이 분자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3의 4승은 81입니다. 2의 3승은 8에 해당이 되겠네요. 81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의 곱셈 더셈을 차례로 계산하면 24 더하기 20이 되겠고 분모는 89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89분의 44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2의 3승 계산이 잘 안된다. 자, 2의 3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요걸 했더니 4가 나오고 4 곱하기 2 해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3의 4승 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래서 얘도 9, 얘도 9, 9 곱하기 9, 9, 9, 81이 3의 4승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분배법칙과 간략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식을 간략하고 싶은데 막 괄호가 들어있고 분배법칙이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배법칙의 괄호 안을 간략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분배법칙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A, B, C가 실수일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도록 같더라. 빼기가 있는 경우엔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빼주도 되더라. 이런 것들이 분배법칙이죠. 그래서 분배법칙을 적용을 해서 풀어놓고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성질, 우리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임의의 숫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 마이너스 A가 되더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합의 반대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수식을 좀 더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5x 빼기 9 더하기 2 곱하기 4x 더하기 5 이런 걸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봤더니 여기 보니까 분명히 x가 들어있고 여기 x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이 동류항이 될 것 같은데 괄호가 쌓여 있으니까 직접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분배법칙을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5x 빼기 9 그리고 2, 4, 8, 8x 2, 5, 10 더하기 10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면 요 두 개가 동류항, 얘 두 개가 유사항입니다. 그래서 5 더하기 8x 해서 13x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9 더하기 10에서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x 더하기 1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두 번째 예제에서도 여기에 분명히 x제곱이 들어있고 x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유사항들일 거예요. 근데 괄호가 있어서 안 되더라. 그런 경우에는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일단 풀어 헤친 다음에 유사항끼리 묶으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7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6x를 더해주고 빼기 5x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7x제곱 3x제곱에서 10x제곱이 나올 거고 6x 빼기 5x에서 그냥 x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괄호 속에다가 3x 빼기 2y 더하기 4 저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서 이렇게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5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9t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t제곱항은 5 빼기 4 그래서 t제곱항은 1이 남네요. t제곱이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2t 더하기 9t t항은 9 빼기 2 7t가 남았겠네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7t 형태로 간략화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괄호가 들어있으니까 직접 계산이 안 되더라. 얘네들을 분배법칙을 적용해라. 그래서 3n 빼기 248 마이너스 8n 250 더하기 10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n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배법칙이 적용 안 되니 여기에 대해서 분배법칙을 곧바로 간략화가 안 되니 분배법칙을 적용해라. 그것도 분배법칙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7x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 5x3승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5 더하기 8 해서 3이 나왔죠. 그래서 빼기 3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x3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대수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대수식은 미지수와 상수를 표현해서 우리가 문제가 주어진 것을 수식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대수식이라고 그랬네요. 방정식은 equal 기호가 들어있으면 방정식이 된다 그랬어요. 방정식은 결과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에는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미지수가 참이 되는 미지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그러고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수학의 가장 기본 법칙에는 교환법칙 두 개를 바꿔도 된다. 결합법칙 묶음이 있을 때 묶음 결합을
순서를 달리 해도 된다. 분배 법칙. 더하기 곱하기가 있을 때 더한 다음에 곱해주나 각각을 곱해준 다음에 더하나 결과가 같더라. 이게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법칙이다 그랬네요. 그리고 실수 체계를 배웠습니다. 양수, 음수 뭐 이런 개념도 이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실수는 기본적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된다 그랬네요. 유리수는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 무리수는 분수로 표시할 수 없는 것들이 무리수였죠. 실수 연산하는 것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살펴봤습니다. 지수 표기 예를 들어서 S의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는 지수를 살펴봤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산 순서를 따져봤습니다. 연산에서 제1순위는 괄호, 제2순위는 지수,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순서로 우리는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네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중요하다 그랬죠? 잘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님께 곧바로 질문을 해서 그때그때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